이미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 상위 8개 팀인 첼시부터 브르게까지는 32강을 거치지 않고 16강에 직행했습니다. 9위부터 24위까지는 16강에 들기 위해 홈과 원정으로 2번의 경기를 더 치렀고 그 승자가 이번 16강에 올라왔습니다. 2위 비토리아는 이미 16강에 들었고 15위 베티스는 32강에서 승리해서 올라온 거죠. 이번 회차는 16강의 1차전이며 14일에 홈과 원정을 바꿔 2차전을 치릅니다. 미리 기다리던 비토리아가 원정을 먼저 치르고 2차전은 홈에서 치르기에 심적 여유가 있겠네요. 유로파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14경기의 원정팀은 각각 유로파와 컨퍼런스에서 8강에 들어 16강에 직행한 팀으로 보시면 되고 2차전은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홈팀들은 무조건 점수를 뽑아내야 하고 원정팀들은 이기려 하겠지만 일단 지지만 않아도 성공했다고 봐야겠네요. 베티스가 완전히 여유 있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베티스는 직전 포식자 레알을 홈에서 잡으며 상승세에 있고 원정팀 비토리아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10번 중 7번이 무승부일 정도로 무승부에 특화되어 있는데 스포르시피와도 비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승부인데 컨퍼런스는 어떨까요? 그렇게나 무승부가 많았던 비토리아는 컨퍼런스에선 리그전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승리를 많이도 챙겼습니다. 리그 페이지 성적이 첼시에 이은 2위의 성적으로 16강에 안착했죠. 자국 리그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건 컨퍼런스를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리그에서도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 원정 열세이긴 하나 져본 지가 오래돼서 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홈팀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그리스 리그의 파나티나는 지금 보이는 컨퍼런스에서도 홈에서 상당한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파나티나는 자국 리그에서도 최근 10경기 중 5번이 홈 경기였는데 모두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의 원정 기록은 정상적이지만 홈 경기에 특히 잘하는 파나티나이기에 이번 1차전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 무승부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홈팀 승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팀 몰데는 노르웨이 리그가 3월 30일에 개막이라 지금 컨퍼런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성적은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정팀 레기아는 폴란드 리그 6위의 팀으로 컨퍼런스 성적도 보시는 것처럼 홈이고 원정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가 원정이기는 하나 상대팀이 비교적 강하다 할 팀이 아니기에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첼시는 18-19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데 지금은 더 하위 리그인 컨퍼런스이고 리그 페이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코펜하겐이 홈이라고는 하나 32강을 거쳐 올라왔고 홈에서도 패한 모습이 보여 컨퍼런스 우승을 노리는 첼시는 코펜하겐의 벅찬 상대인 게 사실입니다. 코펜하겐은 하이덴하임의 원정에서는 승리했으나 홈에서 패한 전력이 있고 첼시는 하이덴하임을 원정에서 0대2로 승리했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알크마르는 10월에 이미 토트넘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원정에서 한 점 차로 패했고 지금은 홈 경기이며 알크마르의 유로파 3번의 패배가 모두 원정이었습니다.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고 알크마르와 토트넘 모두 갈라타사라이를 만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크마르는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한 대 반해 토트넘은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이미 서로 만난 적이 있지만 원정에서 한 점 차 패배라는 것과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비교 평가해보면 알크마르가 홈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가 좋은데 이번 경기가 1차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팀 승리가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6-17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맨유는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의 최근 유로파리그를 보면 지난 시즌이기는 하나 유일한 원정 패배가
라리가의 세비야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 경기가 6경기인데 1경기부터 5경기까지는 양팀 간의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였지만 스페인과 영국은 4시간 거리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라리가의 세비야에 패한 메뉴가 또다시 4시간을 날아와서 소시에다를 만난다는 거네요. 소시에다에 주어진 2.2배의 정배가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양팀이 상대한 팀들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두 팀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메뉴의 상대가 라리가의 소시에다가 아니라면 원정이라도 승리를 노려볼만 하겠지만 지금 경기는 무승부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메뉴입니다. 무승부도 당연히 보이기도 하지만 세비야에게 원정에서 대패한 기록이 있는 만큼 홈팀 소시에다의 승리를 가져가고 싶네요. 루마니아의 FC SB와 프리그의 리옹은 리그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두 팀이 상대한 레인저 FC와 올림피아를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승부의 이변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나를 가져간다면 당연히 리옹을 가져가야겠죠.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폴란드의 야기엘로와 벨기에의 브루게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자국 리그의 최근 성적도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그 페이지 성적을 보시면 전적이 같아 승점도 똑같습니다. 다만 골 득실에서 브루게가 앞섰기에 브루게는 16강으로 직행했고 야기엘로는 2번의 경기를 더 치르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배당은 야기엘로가 홈이기도 해서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으나 브루게가 원정이라고 딱히 꿀리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전이 있은 후에 2차전이라면 승패 예측이 가능하나 너무 흡사한 두 팀의 승패는 저에겐 예측이 어렵습니다. 승무패로 삭제할 경기가 있다면 이번 경기가 아닌가 싶으며 저의 선택은 비워두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첼레와 스위스의 루가노 경기인데 두 팀이 상대한 팀들을 보면 이번 시즌엔 첼레가 상대한 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아직 살아남은 야기엘로와 베티스가 눈에 들어오고 원정팀 루가노가 이번 시즌 상대한 팀은 헨트와 헬싱키 정도가 들어오지 않나요? 루가노는 지난 시즌엔 베식타시, 모데글림, 글리브리 등 눈에 익은 팀들에 패했지만 이번 시즌은 일찌감치 16강에 안착했단 말이죠. 루가노가 리그 페이지에서 4승을 챙긴 팀들을 보면 홈팀 첼레보다 대진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첼레는 야기엘로와 비기고 베티스에 한 점 차 패했으니까요. 하지만 루가노가 첫 승을 올린 핀란드의 헬싱키와 첼레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홈팀 첼레는 베티스에 한 점 차 패배를 했고 헬싱키 역시 12월에 베티스에 원정 한 점 차 패배를 했죠. 첼레도 헬싱키도 베티스에 똑같이 원정 한 점 차 패배를 했는데 그 헬싱키를 3점 차로 잡은 루가노가 지금 첼레와 붙는 것입니다. 루가노가 대진운이 좋았는지는 이번 경기를 보면 알겠죠? 배당은 맞배당이 주어졌으나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보스니아의 보라츠는 나름 자국리그 상위권이나 똑같이 자국리그 상위권인 라피트빈과 비교해보면 보스니아와 오스트리아의 격차가 있고 두 팀이 상대한 샴록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봐도 보라츠는 원정이긴 하나 샴록에 3대0 완패를 했고 라피트빈은 홈이기는 하나 샴록과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라피트빈이 승리를 챙긴 코펜하겐과 피오렌티나를 지금 보라츠가 상대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체코의 풀젠도, 세리에의 라치오도 각각 자국리그 상위권의 팀이지만 리그 간의 격차를 생각하면 세리에의 라치오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라치오는 이미 16강에 안착해 있었고 풀젠은 2번의 경기를 더 치르고 올라왔죠. 보이는 배당처럼 쉽게 보면 라치오의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익히 아는 키이우와 소시에다를 상대한 두 팀의 결과를 보면 분명 점수차는 존재하지만 라치오도 풀젠도 홈과 원정에서 두 팀을 잡았다는 것이고 풀젠의 최근 컨퍼런스 32강을 보면 페렌츠바체와 홈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원정에선 한 점차 패배를 한 데 반해 홈에선 완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홈이 좋다는 것이며 이번 시즌의 홈 경기를 보면 메뉴에만 한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간의 격차나 같이 상대한 키이우, 소시에다의 점수차를 보면 라치오가 우세한 건 분명한 사실이나 풀젠도 홈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며 라치오는 홈에서의 2차전이 있는 만큼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의 이변이 가능한 경기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라치오를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배인 라치오의 승리를 가져가기도 부담되고 저는 홈팀 풀젠의 승리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토트넘, 라치오, 프랑크푸르트, 페네르바체, AS 로마와 빌바오, 소시에다와 맨유, 토트넘을 제외하고 쟁쟁한 팀들이 대놓고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난 시즌 컨퍼런스 우승컵을 들어올린 올림피아코스는 이번 시즌 더 높은 유로파리그의 우승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겠네요. 노르웨이의 보데글림과 그리스의 섬 포식자인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보데글림이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네요. 자국리그 포식자인 올림피아코스와는 달리 보데글림은 자국리그 포식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근히 유럽 무대 경험이 많은 팀이기도 하고 브라가와 포르투까지 잡아냈습니다. 물론 올림피아는 더 여유롭게 포르투와 브라가를 잡아내긴 했죠. 올림피아코스의 최근의 세 번째 경기를 보면 트벤테와 홈에서 비겼습니다. 그 트벤테를 보데글림은 원정에서 패했으나 홈에서 대차로 눌러버리고 16강에 합류했죠. 객관적으로 올림피아코스가 여러모로 우세한 전력인데 정배가 보데글림에 주어진 건 제 생각이지만 그리스는 보통의 유럽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에 올림피아코스가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비행기로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아까 맨유와 같은 경우처럼 2차전에서 보데글림을 잡는 게 수월하고 이번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보데글림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고 직전 트벤테를 대차로 잡은 것처럼 확실한 홈 이점이 있기에 정배로 팔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린 누가 올라가느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번 1차전의 승리팀을 맞추는 것이기에 결국 올림피아코스가 올라갈지라도 이번 경기는 보데글림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보데글림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원탑 아약스와 분데스리가 넘버 3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레버쿠젠과 미넨의 대차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흐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프랑크푸르트는 넘버 3이고 미넨과 레버쿠젠이 넘버 1, 2이니 패했다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해야지 2연속 패했다. 흐름이 좋지 않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컨퍼런스를 앞두고 넘버 1, 2와 박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잘했다는 생각이네요. 배당은 맞배당이 주어졌는데 아약스가 원정이면 나올 수 없는 배당입니다. 그만큼 아약스의 홈발을 좀 쳐주겠다는 것인데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 원정 경기에서 약한 베식타시와 미투일라는 잡았고 예측이 어려운 리옹과 AS 로마 원정에선 패했습니다. AS 로마와 아약스를 비교하면 아약스가 밀리긴 하나 홈에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맞배당이 주어졌고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게 세팅이 되었네요. 하지만 아약스의 이번 유로파리그는 그다지 좋은 모습이었다 할 수 없어 분데스 넘버 3 프랑크푸르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세리에와 라리가가 만났네요. 얘네는 이미 9월에 한 번 만났고 그때도 로마의 홈이었는데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팀들을 보면 로마가 빌바오보다 대진운이 좋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로마가 만난 토트넘, 키이우, 포르투, 프랑크푸르트를 빌바오에 대입시켜도 빌바오는 밀리지 않고 이미 9월에 로마의 홈에서 무승부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지만 라리가의 빌바오가 원정이라고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며 승패를 가른다면 저는 빌바오의 승리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 해도 저는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영상 속에 지금 조합이 저의 베이스 조합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공감이 가는 픽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의문이 가는 경기는 다른 승무패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셔서 멋진 조합으로 적중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모자란 영상인데 또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